ADHD는 병이 아니고 이상한 문제도 아니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하거나 부모님의 양육이 잘못되어서 일어난 점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알쌤입니다. 오늘은 가장 문의도 많고 관심도 많은 ADHD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1부에서는 ADHD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 2부에서는 실제적인 부분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ADHD는 영문 약자고요. 영어로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라고 하고요. 그대로 풀어보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장애로 해석되어서 걱정하실 수 있는데 디스오더는 질병분류 코드로 나누기 위해서 붙여졌지만 장애는 아니고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ADHD인 친구들이 상담자의 한 30-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만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반적인 통계로 말씀드리면 세계의 약 6에서 8% 정도, 우리나라는 약 5% 정도 보고되고 있고, 대한소아청소년 의학회에 따르면 국내 어린이 중에는 8% 정도라고 합니다. 어린이가 성인보다 조금 많고요. 성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얘기는 약간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대체적으로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4배에서 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통계는 다 믿을 수 없다고 봐요. 그 이유는 ADHD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산만하고 충동적인 성향을 가진 과잉행동 우세형 ADHD가 있고요. 두 번째가 주의력 결핍인 주의력 결핍 우세형인 ADHD가 있습니다. 그리고 55%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복합형 ADHD입니다. 충동형 ADHD와 복합형 ADHD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ADHD라고 보고, 잘 알려지지 않은 조용한 ADHD가 27% 정도 있는 거죠. 이게 ADD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가수 박봄 씨가 ADD라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ADHD가 성인으로 이어지면서 과잉 행동이 사라지고 ADD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ADHD는 진단을 하게 됩니다. 충동형이 우세인 ADHD는 외형으로 딱 보기에 티가 나기 때문에 진단이 빠른 편이고요. 조용한 ADHD인 경우에는 ADHD 아동의 4명 중에 1명 정도의 비율이지만 외형적으로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진단을 받으러 오는 확률이 적게 되겠죠. 여자아이의 확률이 적은 것도 이 때문이고요. 그래서 통계상으로 나타나는 수치는 정확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무튼 통계상으로도 8%가 넘는 아이들이 ADHD 진단을 받고 있고, 한 학급당 1명에서 2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을 정도로 많은 상황입니다. 무조건 산만하다고 개구지다고 ADHD 진단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상태를 보고 진단을 내리기까지 여러 조건이 있지만, 가정에서 먼저 확인하실 것은 책상에 오래 앉아있지만 능률이 오르지 않는 경우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오해하시는 부분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을 할 때 집중을 하는 경우 우리 아이가 집중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ADHD 아동들이 좋아하는 활동을 할 때에는 오랜 시간 집중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게임이나 레고, 그림 그리기, 만들기, 만화책이나 책 읽기, 이런 좋아하는 활동들은 오랫동안 앉아서 집중해서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좋아하지 않는 활동, 관심 없는 활동, 지루하다고 느끼는 활동을 할 때입니다. 조용한 ADHD의 경우에는 집중을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거나 A에 앉아있지만 생각은 B에 가서 놀고 있는 경우예요. 충동형인 경우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돌아다닌다거나 몸이나 손발이 움직이면서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증상은 유아기 때부터 나타나고요. 이게 유치원 때는 선생님이 좀 케어를 해주시면 커버가 가능하지만 초등학교로 올라가면서
등교를 하거나 알림장을 쓰거나 어떤 시험을 보거나 발달 수준에 맞지 않게 느리게 행동하거나 한 가지를 끝까지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렇다면 이 ADHD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원인은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연구된 결과로는 전두엽의 성장 미숙으로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두엽은 두뇌의 가장 앞쪽에 있고요. 우리의 이마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두엽은 충동을 억제하고 주의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전두엽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영향으로 감정 기복이 심해지게 되는데 우리가 중2병이라고 부르는 무서운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전두엽은 행동을 통제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 외에도 유전적인 영향이나 환경 요인과 심리적 요인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뇌에 손상을 받은 경우, 극심한 스트레스로 뇌에 손상을 받았거나 출산을 할 때 산소가 부족해서 뇌에 충격을 받았거나 또 임신 중에 술, 담배로 인해서 뇌에 손상을 받았거나 할 때를 얘기해요. 결국 뇌의 기능이 정상적이지 못할 때, 손상을 입었을 때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ADHD는 왜 치료해야 되는 걸까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이 되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두면 안 될까요? ADHD 아동의 40% 정도는 틱이나 강박증, 불안장애, 우울장애, 학습장애, 반항장애 등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ADHD 증상을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죠. 문제는 학령기 아이들이기 때문에 ADHD는 학습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존감과 사회성을 향상해야 하는 시기에 공개적인 지적과 많은 핀잔을 받게 되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회성이 결여되는 문제를 성장 과정에서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기분장애로 연결되면서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같이 동반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불안장애의 경우 ADHD 아이들의 25% 정도가 동반돼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불안은 모든 심리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 되는 거죠. 또 강박증이나 틱 장애 등을 함께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항적인 성향으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학교 생활이나 사회 규범을 위반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인이 될 때까지 좋아진다고 그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이유가 되겠죠. 게다가 한 60% 정도는 성인이 됐을 때까지 성인 ADHD로 이어지기 때문에 치료는 꼭 필요합니다. 자, 이제 ADHD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편으로 치료에 관련된 치료 방법과 그 중에서도 약 복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 가장 신경 쓰시는 약 복용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요. 가정에서 함께하면 좋은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고 참고해보시면 좋은 사이트와 도서들도 함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DHD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하시면 좋으신 방법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ADHD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으세요.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아이들과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